돈도 많은 사람들이 겨우 그깟 몇 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제가 기자들한테 떠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용기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제가 못할 줄 아세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너 같은 사람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줄 아니? 법으로 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법으로 안 되면 무력이라도 써야죠. 생각보다 더 최악이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는데 당신이 내 앞길을 막아?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내 아들 앞에서도 똑같이 말해보지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신 아들은 내 말만 들을걸? 당신 아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솔직히 이 집 며느리 역할 아무나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나처럼 독해야 당신도 살고 당신 아들도 사는 거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말이 틀렸어요? 착해 빠져가지고 남한테 한 소리도 못하는 당신 아들이 못하는 거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다고요. 이젠 내 앞에서까지 할 말 다 하기로 한 거야. 못할 거 뭐 있어요. 어차피 사람들 다 두 분 앞에서는 가식만 떨 텐데.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 솔직한 게 회장님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아요? 아들 성격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당장 이 여자 내쫓아.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4세 강 회장님과 그의 아내 67세 김희진 씨 그리고 아들과 약혼한 예비 며느리입니다. 얼마 전 강 씨와 김 씨에게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연애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 김 씨는 쎄한 느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 씨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예비 며느리의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을 김 씨 앞에서 하고도 예비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식적일 거라며 자기는 이렇게 솔직하니 오히려 더 좋지 않냐면서 말이죠. 김 씨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며칠 동안 그런 예비 며느리의 말에도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예비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김 씨의 남편과 아들은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일을 하느라 바빴고 김 씨마저 예비 며느리를 잘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집에 들인다면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해 김 씨는 좀 더 예비 며느리를 관찰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에 예비 며느리가 자주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 씨는 바로 그 호텔에 룸메이드로 변장을 해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캐기 위해 직접 예비 며느리가 묵는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예비 며느리의 곁에 있을 수 없어 증거를 잡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묵은 호텔을 청소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과 남편에게 자기가 알아낸 사실을 모두 말해줬습니다. 그 사실을 한 남편은 결혼을 엎으라고 했고 아들은 아직 그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였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 사실을 걸리고도 평소처럼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과연 호텔 룸메이드로 변장한 김 씨는 예비 며느리에게서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그리고 이후 어떤 상황들이 펼쳐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젊은 시절 눈에 야망이 가득했던 남편에게 반해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에서야 회장님, 사모님 소리를 들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성공한 것에는 김 씨의 내조가 한몫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결정을 하지 못해 갈팡질팡할 때면 김 씨가 항상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주었고 남편도 김 씨와 대화를 하고 나면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혼자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고 김 씨에게도 큰 공이 있다고 생각해 그에 맞게 많은 걸 줬습니다.
김 씨는 남편과 아들 한 명을 낳았습니다. 괜히 자식들끼리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피하고 싶어 김 씨는 남편과의 합의 끝에 자식을 한 명만 낳았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나중에 아들에게 사업도 물려주고 싶었지만 강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들은 별 불만 없이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은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남편은 면접관에게도 자기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디서 말이 전파됐는지 회장님의 아들이 신입사원으로 지원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정확히 누군지는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좋은 스펙을 바탕으로 당당히 회사 면접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아들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아버지에게 합격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도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는 남편의 사업을 물려받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듯 보였지만 막상 경영학을 공부하고 아버지의 회사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깨달은 이후부터는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아들, 이제는 슬슬 결혼 생각도 해야 하지 않아? 김 씨는 너무 일에만 몰두하는 아들이 혹시나 이러다 결혼 시기를 놓쳐 평생 혼자 살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혼자서 여행도 잘 가고 공연도 혼자 보러 가는 등 혼자서도 잘 즐기는 듯 했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형제 한 명 없는 외동아들이 나중에 외로움을 타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김 씨는 눈치가 빨랐는데 이제껏 같이 살았던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김 씨의 예상대로 아들은 30대 초반까지도 여자친구를 한 명도 사귀어 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아들은 키도 180에 이목구비도 뚜렷했지만 머리도 더벅머리에 수염도 잘 밀지 않고 안경을 쓰고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꾸미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에 남편은 아들에게 사람의 이미지도 중요한 거라고 항상 말해줬습니다. 나중에 리더가 되려면 외적으로도 깔끔하게 하고 다녀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그제서야 외적인 모습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후 헬스를 시작했고 면도도 매일 하고 헤어스타일도 깔끔하게 손질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꾸미고 다니니 아들은 몰라볼 정도로 멋있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아들도 자신감이 생기는 듯 했고 아들에게 점점 접근하는 이성들도 많아지는 듯 했습니다. 김 씨도 이런 아들과 함께 다니니 아주 든든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 저 애인 생겼어요. 아들은 그렇게 꾸미기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애인이 생겼다는 사실을 김 씨에게 자랑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크게 반겼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야? 나중에 집에도 한번 오라 그래. 김 씨는 아들의 연애를 반겼지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쯤은 아들이 남편의 후계자라는 사실도 밝혀졌고 아들의 그런 스펙을 보고 접근하려던 이성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김 씨는 아들이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평생 함께할 짝을 현명하게 고르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이는 김 씨의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기자 지극정성으로 여자친구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생일 선물을 골라달라며 김 씨에게 같이 백화점에 가달라 하기도 했고 평일 저녁이나 주말은 대부분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버려둬. 집안 식구 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아들 결혼하는 거 당신도 바라던 거였잖아. 김 씨는 남편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일에 지장이 갈 정도로 여자친구에게 시간을 쏟지는 않았습니다. 바쁠 때는 주말에 만나거나 평일에 잠깐 만나거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여전히 그때 만난 여자친구와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같았고, 머지않아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네가 어떤 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야? 네. 사실 그걸로 제가 어필을 좀 했어요. 그 말 하기 전에는 저한테 관심 없어 보였는데 그 말 하니까 바로 연락처 물어보던데요? 솔직히 그런 재력 같은 것도 하나의 매력인 거잖아요. 돈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해서 더 마음에 들기도 했고요. 아들은 이미 여자친구에게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던 김 씨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기 전까지 함부로 이런 사람일 것이다라고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 같은 것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하나뿐인 아들이 그저 자기 마음에 드는 착한 아내를 만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딱 니네 엄마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좋을 텐데. 남편은 아들 앞에서 항상 이렇게 김 씨를 띄워줬습니다.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가 그래도 순수한 면이 많다며 조만간 보면 좋아하실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오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딱 저녁 시간대라 김 씨는 가사도우미를 도와 함께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함께했던 가사도우미 정 씨와 거의 자매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다른 일은 몰라도 저녁을 차리는 것만큼은 항상 정 씨를 도와줬습니다. 사모님, 오늘 예비 며느리 오신다고요?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라 긴장되네요. 가사도우미 정 씨는 자기 큰아들이 결혼할 적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며 김 씨에게 이것저것 조언해줬습니다. 김 씨는 그런 정 씨의 얘기 덕에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에 딱 맞춰 아들은 예비 며느리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반가워요. 김 씨는 웃으며 예비 며느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말을 하지 않고 어색한 미소와 함께 고개만 까딱 인사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높은 구두를 힘겹게 벗더니 이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날 남편은 일이 바빠 집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남편 대신 가사도우미 정 씨도 옆에 앉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원래 정 씨도 밥을 먹을 때 항상 같이 먹었는데 이날도 김 씨가 혼자 있으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정 씨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부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 씨도 그런 김 씨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줬습니다. 김 씨와 정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맛있게 드세요. 가사도우미 정 씨가 어색한 침묵을 깨며 오늘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요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와, 잘 먹을게요, 이모. 가사도우미 정 씨를 이모처럼 따랐던 아들은 그저 근사한 요리를 먹을 생각에 설렌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를 본 김 씨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런 안 좋은 촉이 다가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최대한 예비 며느리에게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고 요리에 대한 얘기, 날씨에 대한 얘기를 하며 가벼운 대화들을 주로 나눴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먹어보라며 생선도 발라서 밥 위에 얹어주고 지극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음식을 깨작깨작 먹으며 음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했고 집을 자꾸만 훑어보는 듯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집 구경을 안 시켜줬구나. 집 구경 시켜줄게요. 예비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처음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김 씨는 금고방을 제외한 방들을 예비 며느리에게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방 하나를 보여주지 않자 예비 며느리는 그곳이 금고방일 것이라고 귀신같이 알아챈 듯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잠깐 아들 방에 들어가 쉬고 있을 때 김 씨는 정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 씨와 정 씨는 둘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듯 싶었습니다. 영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도 그래요. 밥 먹는데 말도 한마디 안 하고. 예비 며느리는 아들이 정 씨를 가사도우미로 일해주시는 이모라고 소개한 후부터 정 씨의 질문들을 거의 무시했습니다. 아들은 원래 예비 며느리가 그런 성격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에게 금고방을 보여달라고 조른 모양인지 김 씨 몰래 금고방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문을 열자 그 안에 있던 현금들과 금 그리고 각종 명품 시계와 가방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김 씨와 정 씨는 그곳으로 향했고 아들은 급하게 문을 닫고 다시 방으로 들어갈 채비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후에도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집에 자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의 밤에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갔고 아들과 며느리는 평일 저녁 시간만 되면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좀 자주 오는 것 같으니까 매번 요리 신경 쓸 필요 없이 평소처럼 저녁 차리면 될 것 같아요. 김 씨는 가사도우미 정 씨가 매번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는 점점 평범해지는 요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김 씨가 지인을 만나느라 집에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보니 이날도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밥을 먹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식탁에서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고 가사도우미 정 씨는 분주하게 주방을 움직여가며 물을 떠주고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은 별로 좋지 못했고 예비 며느리는 다리를 꼬며 마치 어디 식당이라도 온 듯했습니다. 김 씨는 그대로 주방으로 가서 예비 며느리와 인사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김 씨를 보고도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은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 꼬았던 다리를 풀지도 않았습니다. 왜 밥 안 먹고 그러고 있어요? 가사도우미 정 씨는 불편한 얼굴을 하고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도 뭔가 변명을 하려는 듯 하는데 그때 예비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밥은 따로 먹자고 했어요. 어떤 가사도우미가 집안 식구들이 밥 먹는데 같이 밥을 먹어요? 김 씨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어느 순간 김 씨가 와도 이 집의 실세는 김 씨의 남편이라고 생각했는지 김 씨의 남편이 왔을 때만 깍듯했고 김 씨가 있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꾸만 예비 며느리 성격이 좀 당당하고 솔직해서 그런 거라며 김 씨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김 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화를 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날은 아들도 일이 바빴는지 집에 없는 듯 했습니다. 신발을 보니 가사도우미 정 씨와 정 씨의 막내 아들 그리고 예비 며느리만 집에 있는 듯 했습니다. 정 씨의 막내 아들은 이제 막 중학생이 되었는데 정 씨의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정 씨의 막내 아들은 소파 옆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었고 가사도우미 정 씨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언성을 높이는 예비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본 김 씨는 달려가서 정 씨 막내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비 며느리에게 뭐 하는 거냐며 따졌습니다. 아들 데려와서 여기서 밥 먹이는 거 어머님도 아셨어요?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집안에 기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사도우미가 너무 자기 집인 것 마냥 편하게 소파에 앉아 쉬는 것도 보기 싫고. 김 씨는 이런 예비 며느리의 말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 이분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셨는 줄 아니? 거의 내 가족들과 같은 사람이야. 저기 저 아이는 내 조카나 다름없고 한 번만 더 함부로 행동하면 그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 그런 줄 알아라. 그리고 이제 집에 올 거면 나한테 미리 연락하고 찾아와라.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는 김 씨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대답도 하지 않고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가사도우미 정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정 씨 아들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이 꼭 뺨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뺨까지 때렸냐고 물었더니 정 씨는 울먹이며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정 씨에게 3일 동안 쉬고 오라며 용돈도 손에 쥐어주면서 휴가를 줬습니다. 이 일이 있고 일주일 후에 예비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찾아왔습니다. 이날은 남편이 초대한 것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날 다른 사람이 되어 아주 깍듯하고 살갑게 김 씨의 남편을 대했습니다. 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의 모습에 흡족해 하는 듯 했고 김 씨와 정 씨만이 표정이 썩어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때도 예비 며느리는 자꾸만 가사도우미 정 씨에게 눈치를 주며 같이 밥을 못 먹게 하려는 듯 했고 김 씨는 그런 정 씨의 손을 잡아주며 그냥 편하게 밥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던 김 씨는 주방 인테리어가 조금 바뀌었음을 알아챘습니다. 김 씨는 정 씨에게 주방 인테리어가 조금 바뀐 것 같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정 씨는 조금 난감해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인테리어 조금 바꿔봤어요. 예전에 제가 인테리어 전공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전의 인테리어는 너무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요. 그 예전 인테리어는 김 씨가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과 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를 칭찬해 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김 씨의 눈치를 조금 보는 듯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예비 며느리는 김 씨의 남편이 김 씨의 말이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 집안의 실세는 사실 김 씨라는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가 나가자마자 주방 인테리어를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비 며느리는 또 한 번 정 씨에게 누구 마음대로 주방 인테리어를 바꿨냐며 소리를 지르려 하는 듯 했습니다. 여기 사모님이 그대로 놔두라고 하셨어요. 당신은 눈치도 없어요? 이 집 사모님이 이제 누가 될 건데요? 줄 잘 서요. 나중에 잘리기 싫으면. 그 말을 듣고 있던 김 씨는 이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저런 여자는 집에 들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김 씨는 뒤에서 이 모습을 녹화하고 예비 며느리 앞에 다가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김 씨의 귀에 눌린 예비 며느리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숨기기라도 하듯 예비 며느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이걸로는 예비 며느리를 완전히 내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 머리를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 남편이 소유한 호텔에 예비 며느리가 자주 간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껏 자기의 모습을 자주 노출시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회사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니 그저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회사 사람들도 김 씨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 점을 이용해서 남편이 소유한 호텔 룸메이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소유한 호텔의 직원 중 김 씨를 알아보는 사람은 딱 한 명이었는데 그 직원에게 부탁해서 김 씨는 예비 며느리가 묵을 기간 동안 예비 며느리가 머물 방을 맡아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화장을 즐겨 했던 김 씨였는데 화장도 하지 않자 김 씨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김 씨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지 않고 그렇게 예비 며느리를 관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는 이미 이 호텔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물론 아주 싸가지가 없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혹여나 예비 며느리가 자기를 알아보지 않을까 해서 말도 최대한 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고 방 청소를 하며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캐고 싶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처음에는 김 씨의 아들과 함께 이 호텔에 자주 왔다가 이제는 김 씨의 아들 없이 혼자서도 호텔에 자주 방문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머물 때마다 항상 제일 비싼 방에서 머물렀고 돈은 언제나 아들 이름으로 외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호텔의 매출을 갉아먹고 있던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호텔에 머문 둘째 날부터 김 씨는 예비 며느리의 방을 청소해주러 향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이 시간만 되면 수영장을 가던지 사우나를 가던지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방에 청소하기 위해 들어간 김 씨는 난장판이 따로 없는 그 방을 보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바닥에 쓰레기를 던져놓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싶었습니다. 게다가 음식은 한 입씩만 먹어보려고 시킨 건지 아주 여러 개를 시키고 거의 먹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일단 사진을 몇 개 찍어놨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고생하며 쓰레기를 치우고 시트를 갈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했는데도 허리가 아파오고 손목과 손가락이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예비 며느리의 방을 청소하고 나서 김 씨는 직원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방을 관리하는 소장이 김 씨를 불렀습니다. 당연히 이 소장은 김 씨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청소 똑바로 안 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청소했던 방에서 머리카락 하나가 나왔어요. 손님이 워낙 기분 나빠해서 청소한 사람 당장 불러오라고 하는데 제가 겨우겨우 말렸어요. 최대한 신경 써서 했지만 머리카락 하나는 차마 발견하지 못했던 김 씨였습니다. 이런 고급 호텔에서는 머리카락 하나만 나와도 아주 큰 실수에 해당되었기에 김 씨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소장은 이 사실에 분했는지 하루 종일 김 씨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김 씨는 아무리 자기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직원을 괴롭혀도 되는 건지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참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이틀 정도는 예비 며느리를 더 관찰해야 했던 김 씨는 그런 소장의 말에도 꼭 참아야 했습니다. 김 씨는 그날 퇴근하고 다시 호텔로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아마 예비 며느리가 이곳에서 저녁을 먹으러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김 씨의 예상대로 아니나 다를까 예비 며느리는 호텔 뷔페에 저녁 식사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 테이블 배치에 관해서 괜히 또 한 번 오지랖을 떨고 있었고 고기의 익힘 정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좀 더 디테일하게 굽는 방법을 연구해달라고 요리 전공자들에게 되도 않는 조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옆에는 아이 둘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거슬렸는지 밥을 먹는 내내 예비 며느리는 한숨을 쉬고는 옆에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애들 좀 조용히 시켜요. 그러지 못할 거면 그냥 집에서 밥 해 먹던가요?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예비 며느리에게 말 다 했냐며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도 지지 않고 일어나서 남자에게 맞섰습니다. 직원들이 재빠르게 다가와 둘을 말렸습니다. 며느리는 이때 팔을 걷었는데 팔에 웬 문신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집에 왔을 때는 긴 팔만 입고 와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조용히 이 모습도 촬영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호텔에 머문 지 셋째 날 김 씨는 또 한 번 며느리의 방을 치우러 들어왔습니다. 아침부터 바다에서 놀았는지 방에 모래가 아주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전날에는 친구들을 불러다 놀았는지 술병이 한가득이었고 각종 안주들을 치우지도 않고 곳곳에 또 흘려놨습니다. 그리고 메모에는 청소 똑바로 하라는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 또 들어보니 밤에 하도 시끄럽게 놀아서 주변에 컴플레인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경고를 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끄럽게 논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예전에 해외 여행 갔을 때 맡았던 담배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가 왠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무언가를 피웠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 씨는 이것도 사진을 찍어 놓았습니다. 김 씨는 집중해서 머리카락 한 톨도 남김없이 청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마친 김 씨는 넋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또 소장은 김 씨를 불렀습니다. 또 한 번 머리카락이 방에 있다는 컴플레인이 들어왔다며 이번엔 손님이 청소했던 사람을 꼭 불러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김 씨도 같이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머리카락은 예비 며느리 자기가 들어오면서 떨어뜨린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김 씨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소장과 함께 예비 며느리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김 씨를 보자마자 김 씨를 알아채지 못하고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예전 학창 시절에 육상 선수까지 했을 정도로 순발력이 좋았던 김 씨는 순간 반사적으로 자기도 손이 나갔지만 아직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냥 맞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소장이 그런 예비 며느리를 말려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지만 소장은 김 씨를 돌려보낸 뒤 예비 며느리를 설득하는 듯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마지막 날 김 씨는 이날만큼은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김 씨의 바람이 통했는지 마지막 날 김 씨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습니다. 이날 예비 며느리의 방에는 남자 것으로 추정되는 옷과 속옷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다 아들이 입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김 씨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전히 아들은 김 씨의 집에서 살고 있었고 가사도우미 정 씨가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김 씨가 아들의 빨래를 개 때문이었습니다. 김 씨는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어 놓았고 김 씨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예비 며느리는 당당하게 낯선 남자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면서 김 씨를 돌려보내지 않고 청소 똑바로 하라고 말하며 낯선 남자와 대놓고 스킨십을 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거의 김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김 씨가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예비 며느리는 그 낯선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하나 제대로 물어서 인생 필 날 얼마 안 남았네. 아직 방심하긴 이르지. 그 집 사모님이 워낙 성격이 별로여서 혼인신고할 때까지는 연기 잘해야 돼. 김 씨는 이 말까지 녹음하고 나서 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해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남편과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노발대발했고 아들은 그런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연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은 참을 수 없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당장 아들에게 파혼을 하라고 했고 아들도 결심을 굳힌 듯 했습니다.
김 씨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껏 며느리가 외상으로 주지 않은 반값도 예비 며느리를 불러다 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예비 며느리에게 그간 자기가 찍었던 것들을 모두 보여주며 반값 내고 아들에게서 떨어지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껏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 아깝다는 듯 이제는 자포자기하며 더욱 뻔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돈도 많은 사람들이 겨우 그깟 몇 푼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제가 기자들한테 떠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용기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봐라. 제가 못할 줄 아세요? 이를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너 같은 사람 우리가 한두 번 겪어본 줄 아니? 법으로 네가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법으로 안 되면 무력이라도 써야죠. 생각보다 더 최악이구나.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여기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는데 당신이 내 앞길을 막아? 예비 며느리는 이제 반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남편은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내 아들 앞에서도 똑같이 말해보지 그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당신 아들은 내 말만 들을걸? 당신 아들,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솔직히 이 집 며느리 역할 아무나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나처럼 독해야 당신도 살고 당신 아들도 사는 거야. 순간 남편이 방에서 나와 예비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제 말이 틀렸어요? 착해 빠져가지고 남한테 한 소리도 못하는 당신 아들이 못하는 거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다고요. 이젠 내 앞에서까지 할 말 다 하기로 한 거야. 못할 거 뭐 있어요. 어차피 사람들 다 두 분 앞에서는 가식만 떨 텐데. 차라리 저처럼 이렇게 솔직한 게 회장님 입장에서는 더 낫지 않아요? 아들 성격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당장 이 여자 내쫓아. 남편은 밖에 있던 경호원들을 불러 예비 며느리를 내쫓으라고 했지만 그 사이 가사도우미 정 씨가 저번에 아들에게 뺨을 때렸던 것을 갚아주기라도 하듯 예비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잡아 그대로 집 밖까지 쫓아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그간 예비 며느리가 묵었던 호텔값 1,000만 원 단위의 돈을 돌려주라고 신고했고 그날 호텔방에서 친구들과 불법적으로 했던 대마초까지 신고를 하면서 결국 예비 며느리는 감옥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오랜 기간 힘들어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김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네며 다시금 사업에 몰두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결혼을 빨리 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늦게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했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혼자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김 씨는 정 씨와 평온하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답이 안 나오는 예비 며느리를 상대해야 했던 김 씨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김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예비 며느리가 진짜 내 예비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김 씨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